자, 보건행정과 관련돼서 첫 번째, 자, 먼저 보건행정은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장. 자, 보건행정은 개념이 나와 있죠. 자, 먼저 행정 기초가 나와 있는데, 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때 보건행정이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행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행정은 관공서가 하는 모든 업무죠. 관공서, 단, 법원, 그 다음에 국회, 법원하고 국회는 의회죠. 국회의원들이 하는 국회하고 법원을 뺀 나머지 온통 그 기관을 갖다가 행정 업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뭐 법무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뭐 국토교통부 묻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자, 이 개념을 잘 익혀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행정이라는 말은 내가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행정. 행정은 관공서가 우리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건 그런 경우도 있고 공권력으로서 뭐 여러 가지 명령 강제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죠? 강제적 권력성을 지니고 있다.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야. 홍보도 많이 하잖아. 그래서 비권력 같은 그 행위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런 부분은 거의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행정이 뭔가 그걸 알고 있으란 측면에서 나왔던 거니까 잘 익혀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과 관련된 것이다. 용어 정리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행정의 정의 나왔죠. 보건행정이란 지역 사회 주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정신적인 안정 및 사회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 공적인 행정활동을 말한다. 당연히 공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보건행정이 사적인 행위가 될 수 있나요? 어디까나 공적인 행정활동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은 목적을 달성하여 공중보 원리를 적용하여 행정조직을 통하여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자, 행정조직을 통하는 거죠. 뭐 민간인이 아니죠. 자, 그 다음 자, 공중보건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의 여러 가지 원리, 기법, 그죠? 정책 결정과 그죠? 이런 걸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기법, 그죠? 보건과 관련돼서 실무도 있어야 된다 이거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코로나와 관련된 사건이죠. 자, 코로나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럼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술적인 집행 방향 설정 및 또 실무 기법, 자, 이걸 포함시키는 분야다.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이 정의가 상당히 넓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학에서 첫 번째 문제가 나온다면은 바로 보건행정과 관련된 이런 정의, 자, 이런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잘 익혀주시고요. 보건행정이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자, 누가 어떤 말 했는가를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행정의 이제 목적이 나와 있죠. 자, 먼저 대응성. 대응성이라는 것이 하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겠죠. 국민의 요구에 묻건히 있으면 안 되죠. 즉각적으로 대응해 줘야 돼요. 그야말로 이것은 어떤 민주성이죠. 뭐 물어보면은 잘 대처해 주고 사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해 줘야 돼. 자, 그래서 민주국가의 성패를 갖다 가늠하는 거죠. 그래서 대응성 알아놓으시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모두 그죠? 모두가 공평하게 해주는 거죠. 형평성, 평등성, 공평성 다 똑같은 말이고. 자,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국가 행정이지만은 능률성이 있어야 돼요.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최대한 효과를 높여야 된다, 그지?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치료 같은 거, 자, 이것도 효율성, 효과성도 당연하죠. 자, 효과성도 있어야 돼. 이것은 돈, 그죠? 금전적인 것을 최대로 아껴보자 이거지. 효과성은 그야말로 정책을 갖다가 집행했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돼. 이것은
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그래서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용을 많이 고려해. 그죠?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 관련된 것, 합법성이죠. 국가가 제정한 법에 따라야 된다. 그죠? 감염병 걸릴 때 무조건 잡아가면 안 되겠죠? 격리시키면 안 된단 말이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또 법치국가의 어떤 요소가 되겠죠. 합법성. 그 다음에 공익성. 자, 이런 것들이 요구가 돼야 되겠지. 반대말, 사익성. 그죠? 사익을 위한 것을 하면 안 된다겠지.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보건 행정에 관련된 기본적인 요소다. 자, 보건 행정은 특성 및 특징이 있죠. 보건 행정은 자, 어떤 특성이 있냐? 공공성과 사회성이 있더라. 말할 것도 없죠. 보건 행정은 당연히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야 되겠지. 사회성. 자, 공공복지, 집단적인 건강을 추구한다 이거지. 사행정과 다르다겠지. 그치? 이 사행정은 개인 기업을 말해. 개인 사업을 말한단 말이야. 사업. 자, 그래서 사회 전체 구성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공공성, 사회성,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 자, 보건행정은 지금 특성을 공부하고 있죠. 두 번째, WHO 헌장 전문의 건강이란 자,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다는 이란 단순한 것에 한정하지 않죠. WHO는 그야말로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지는 것이다. 자, 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 정신, 사회성, 자, 사회적, 요거에 또 포함된 거죠. 이것도 건강해야 돼. 사회적으로 안전히.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없잖아. 북한은 요것도 어쩌면 요것도 그죠? 소외되어 있는 어떤 그 집단 폐쇄적인 사회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 같은 경우. 자, 그다음에 봉사성. 자, 봉사성이 또 있네, 여기. 서비스. 자, 옛날엔 국가가 국민을 갖다가 감시했단 말이야. 그죠? 보안. 근데 지금은 감시 단계에서 넘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야 돼. 개입해야 돼. 소외받는 계층이 없는가? 그죠? 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뭡니까요? 뭐 거의 뭐 자살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계층을 찾아가야 돼. 꼭 신고만 하면 신고 받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미처 신고를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요원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발굴해야 된단 말이야. 그만큼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조장성 및 교육성. 자, 이건 뭐냐면 보건이라고 하는 다른 행정하고도 약간 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국민들이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자발적인 참여를 갖다가 전제로 하는 거죠. 스스로 질병 예방하고 건강 증진에서 노력하도록 조장해야 된다. 그치? 조장. 자, 이 조장이란 말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부추긴다 이거지. 조장성 및 교육성. 보건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성 및 기술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보건 의료 지식 같은 거 많이 요구되는 거죠. 과학적인 지식. 그래서 행정이란 측면이 있겠지만은 과학과 어떤 기술성.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세분화된 거죠. 디테일하다 이거지. 그래서 자, BCG 접종이 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시설과 조작이 용이하면서 정확한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 사업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말이죠. 역시 뭡니까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 것. 자, 그래서 과학성 및 기술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지역사회에 많은 것을 갖다가 이바지하고 공헌해야 돼. 자, 그다음에 보건행정은 특징이 있죠. 자, 1, 2, 3, 4, 5가 되겠습니다. 자, 보건행정의 목적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 자, 주안점을 두는 거고 또 부응해야 되고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관장하지 이걸 민간한테 맡긴다고 될 사항이 아니란 말이야. 건강인데. 그죠? 주도적으로. 이 부분 좀 조심하세요. 나쁜 말 같지만은 나쁜 말이 아니죠. 원래는 국가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안 좋아. 민간에게 다 개방하고 민간에게 주도권 줘야 돼. 그런데 보고는 그것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국가가 통제도 해야 돼. 기획도 하고, 집행도 하고, 통제도 해야 돼. 그죠? 이런 거.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이 민간이 이걸 갖다가 통제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가가 지자체 주도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면서 이런 걸 통제하면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냥 보건행정의 범위와 분류 및 행정 과정. 자, 보건행정의 범위가 있습니다. 자, 보건행정의 범위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 정책 이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 같을 수는 없죠. 자, 보건행정의 범위 포함되는 사항이 있죠. 자, 먼저 보건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자, 교육이라든가 통계, 보건, 간호, 학교 보건도 좋죠. 산업 보건, 모자 보건, 구강 보건, 감염병, 역학, 정신, 보건 검사, 환경유생, 뭐 식품, 뭐 지역사회 보건, 뭐 더 나아가서는 국제 보건 사업 등이 있다 이거지.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은 여기서 출제가 될 겁니다. 에머슨 세계 보건기구, 미국 공중보건협회에서 그냥 보건행정. 보건행정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에머슨은 이런 것들이 보건행정이다라고 얘기했고 WHO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건행정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미국 공중보건협회도 이런 것들이 보건행정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모자 에머슨하고 세계보건기구는 여기 환경유생, 여기 통계 이거 약간만 튀고 요건 요거 모자 보건 이렇게 요것은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에머슨과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건행정의 범위를 규정해놨는데 에머슨과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봤던 거란 말이지. 에머슨은 통계, 만성병 관리, 보건 검사식 운영 이렇게 했고 세계보건기구는 요것도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해서 비교해가지고 내는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미국 공중보건협회는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냥 정리해서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행정 분류. 자, 일반 보건행정이라고 있죠. 자, 예방보건, 그 다음에 건강증진, 예방의학적 기술을 갖다가 적용하여 질병 예방을 주 업무로 하는 행정으로서 시대적으로 급성 감염병 예방에서 만성, 급성에서 만성.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비감염성의 암,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등과 같은 성인병 예방을 중심으로 했다. 자, 정리해보자. 급성, 그 다음에 만성, 그 다음에 성인병 예방. 자, 이렇게 진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질병 예방이라는 소극적, 그죠? 매너면 그치지 말고, 건강하면은, 건강행정, 여기까지, 정신, 인구까지, 포괄적으로, 자, 수행하자. 이시 건강증진행정. 자, 그럼 환경위생행정. 자,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해서 근원적인 질병을 예방하자. 환경 자체가 안 좋은데 건강해질 수 있겠냐 말이야. 그래서 환경위생행정. 자, 환경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럼 의무행정. 자, 의료 보급과 의료 질 향상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면허가 있는 사람, 면허가 없는 사람은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의료와 관련된 것들, 인적인 거. 자, 양성등 문제와 의료를 담당하는 기관, 보건복지부, 그죠? 자, 이런 의료 행정, 자, 이것이 의무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약무 행정, 이게 약품, 그죠? 자, 약과 관련된 것, 자, 약사, 약, 그 다음에 마약, 동물, 여기에 관련된 또 행정이 있어야 돼. 그 약무 행정이죠. 약물학과 관련된 부분이죠. 약무, 약무, 의무, 그죠? 의사, 그죠? 약, 이렇게. 자, 이제 관리적 측면에 대한 분류와 행정 과정적론적 측면에 대한 분류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보건 행정학이라는 것이, 이게 참 여러분 공부가 좀 까다로울 겁니다. 이게 말이 보건 행정학이지, 이게 행정학입니다, 이게. 보건에 관련된 내용만 좀 추가됐을 뿐이지, 이게 90%가 전부 다 행정학 교과서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무슨 보건 행정학이라고. 사실은 보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건이라는 말만 넣어줬을 뿐이지, 전부 다 행정학에다가 앞에다 보건 넣어준 거야. 보건 다 넣어준 겁니다. 전부 다 보건 넣어준 거야. 그 차이지. 자, 먼저 관리적인 측면에 대한 분류가 있고, 행정 과정론적 측면.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자, 환경 관리 분야, 질병 관리 분야, 보건 관리 분야 이렇게 나와갖고, 투입, 전환, 산출, 환류, 통제 및 조정, 환경.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건 관리하는 거야. 관리. 실무적인 것이지. 이제 관리하는 실무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관리하는 분야고. 이것은 행정 과정론적인 거. 이제 책상머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이제 보건복지 공무원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계획을 짜는 거야. 야, 여기다가 어떻게 투입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코로나로 한 예를 많이 들어봅시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나타났어. 그럼 얼마나 예산, 어떻게 발병했는지, 그죠? 이런 모든 걸 다 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단속은 어떻게 했는지, 통계 다 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않게끔 계속 그죠? 환류하는 거죠. 환류. 그죠? 이런 그죠? 투입, 전환, 산출, 예산, 투입, 여러 가지 비용 투입, 약물 투입, 뭐 그래가지고 통제 및 조정,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요소니까 관리적인 측면에 한 분류, 그죠?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뭡니까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딱 짜는 거야, 이제. 그죠? 짠단 말이야. 이런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측면이지, 이론. 이것은 이론이지만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구체적인 사건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투입하겠다 이거지. 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과정이 있죠. 자, 운영 원리가 있습니다. 자, 목표 설정 과정.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걸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 보건행정학을 공부할 때 가장 뭐랄까 잘하는 방법이 다른 건 아니고 하나의 예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지 예를 듣지 않고 공부하면 절대 머릿속에 안 떠오릅니다. 원래 이 행정학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행정학도 강의를 많이 해보고 했지만은 이 보건행정학에 뭐 전공자가 있는 거 아닙니다. 말이 보건이지요. 전부 다 행정학에서 보건행정, 경찰행정, 문행정 다 나오는 것이지. 재무행정, 인사행정 뭐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행정학 안에가 다 있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분류가 나오는 거죠. 근데 행정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한다면은 큰 도시 계획이라든가 국가가 하는 큰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거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너무나 추상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건도 추상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사건 하나 잡아가지고 머릿속에다가 넣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한테 참 좋은 사례죠. 코로나 사태. 요걸 갖다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겁니다.
자, 목표 설정 과정, 행정 과정, 운영 원리란 말이야. 그죠? 목표 설정 과정.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암이 많이 나타난다.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질병, 감염병이 많이 나타날 거란 말이야. 제2의 코로나가 안 온다고 볼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그래서, 그러면 국민들 암이 보통이 아니야. 성인병. 그죠? 보통이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딱 장관 있고, 그 밑에 차관, 그 다음에 이제 국장, 뭐 다 있잖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의사결정 과정, 기획 과정, 그죠? 목표 설정, 의사결정 과정, 기획 과정. 그죠?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이야. 그죠? 기획이란 것은 목표를 구체하여 목표 달성을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거지. 행동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기획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조직화 과정. 자, 조직. 돈은 얼마? 인사, 예산 얼마 할 거냐 말이야. 그죠? 부서는 누구한테 맡기냐 이 말이야. 그죠? 이런 것들. 질병관리청장을 장으로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거, 조직화.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본다 이거죠. 그다음에 동기부여 과정. 동기부여는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왜 행동하는가 문제에 대한 동기부여. 그죠? 그 조직과 관련돼서 이제 동기부여 과정도 필요하다 이거지. 우리 많이 피곤해갖고 죽은 사람도 많죠.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아주 그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럼 그 조직과 관련돼 가지고 이 조직이 민간 단체든 공적인 단체든 어떻게 하냐 말이야. 동기부여해야 돼. 이런 것. 동기부여 이론이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 욕구가 있어.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만이 그 조직이 살아나. 그래서 매슬로우는 5가지를 봤던 거죠. 생, 안, 사, 존자. 그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나누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야. 여기서 이리 가고, 여기서 이리 가. 이것이 언제 충족되면 이리 가고, 이것이 충족되면 이제 이리 간다 이거지. 자, 이런 것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야만 조직이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된단 말이야. 조직의 이제 어떤 이제 기대 이론, 브롬이라는 사람은 조직과 관련해서 어떤 기대 이론을 갖다가 주장하게 된 거죠. 자신의 행동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고 그 성과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대가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 야, 내가 그때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 입사했어. 어떤 보건복지부 어떤 공무원이 됐어. 어떤 조직에 들어갔어. 기대 이론의 구성 요소 유인가, 수단성, 기대감 이 3가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 이론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어떤 조직이 활성화되고 동기를 유발시켜서 조직이 활성화가 된다 이거지. 수행 과정, 수행 걸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제. 결국 이제 평가. 통제, 평가. 조직이 어떻게 가냐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피드백 하는 거죠. 피드백. 활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 다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걸 갖다가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피드백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련의 어떤 절차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 단계죠.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보건 행정과 관련돼서 꼭 보건이란 말 쓰지 않았어도 행정 과정에서 운영 원리가 1단계 목표 설정 과정, 2단계 의사 결정 과정, 그 다음에 기획 과정, 조직화 과정, 동기부여 과정, 그 다음에 바로 수행하고 나서 통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제 과정 끝나면 이제 환류 과정, 피드백 한다 이거죠. 다시 재점검한다 이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행정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비단 그 보건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뭐 정부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든 계획, 사업, 제도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